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2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전직 대통령 문재인 평산마을에서 내려와서 파란 옷을 입고 지금 선거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인 김정숙 씨와 같이 처음에는 양산, 본인이 머물고 있는 양산, 그 다음에 부산의 사상, 자기가 출마했었던 곳 이렇게 하더니 오늘은 울산에서 여기저기 계속 김정숙 씨와 함께 다녔습니다. 민주당 상징인 파란 색깔, 이 파란 색깔은 조국의 당, 조국당의 색깔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마치 문재인이 전직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재명 당, 그 조국당의 선거운동원처럼 그렇게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이 총선 취재 경험이 상당히 많고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많이 취재를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마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선거운동은 복장을 하고 이 총선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죠. 정치인 출신, 평생을 정치만 했던 이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는 선거에 일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행동하는 것은 밖으로 나가서 마치 이 선거운동원처럼 옷을 갖춰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물론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이번 총선에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치와는 선을 긋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은 이 산에서 내려와서 무슨 뭐 봄나들이 온 것은 아닐 테고 계속 선거 현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냥 그런 거 아니겠죠. 봄나들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속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생존과 연결된 그런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뭔가 본인이 걸쳐놔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그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고 오늘 울산에 나타난 문재인 양산, 부산 사상구 또 부산의 뭐 낙동강 벨트 이렇게 다니다가 오늘 울산에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김정숙도 동행을 했습니다. 동구 갔다가 울산 동구 거기는 김태선이라고 뭐 청와대 행정관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구 갔다가 남구 갔다가 어쨌든 울산에 여기저기 다 오늘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막 했습니다. 마치 유세하듯이 말도 막 하고 특히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도 했는데 가령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뭐 유세처럼 했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온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 자,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본인은 윤석열 정부를 누가 하는데, 거꾸로 본인에게 적용하면 거의 뭐 맞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운동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꼭 우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이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 이 현직 대통령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탄핵당하죠. 노무현 선거 지원 이게 아니고 이겼으면 좋겠다 정도 열린우리당 그렇게 하고 그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습니다. 헌재에서는 기각됐지만 그리고 또 다 챙겨야 되죠.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꼭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에 아직 친문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이재명 눈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마음에 빚이 있다는 조국이 만든 조국혁신당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 이낙연도 문재인 때 국무총리 했으니까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래서 전부 다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이 좋은 성적 거두어서 뭐 윤석열 정부를 어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최악의 정부는 문재인 정부 아닌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들이 여러 개 있었죠.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하고 산자부 블랙리스트 만들고 뭐 제가 읊어도 계속 읊을 수가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7개 8개 부서 동원해서 불법 개입하고 월북몰이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하는데 피살 당하는데도 그냥 가만 대응도 안 하고 있고 또 뭐 북한에 막 퍼주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듣고 자 그런 정권을 이끌었던 사람은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주기설인데 본인이 5년 하고 정권 영전도 하지 못하고 물러난 사람이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전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러면서 문석열가 죄송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뭐 실정들을 쭉 또 나열을 하죠. 전직 대통령이 이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왜 이렇게 할까? 그것을 속셈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문재인이 이번 총선에 개입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선거에 뭐 부산 갔다가 자기 양산에 선거구에 다니고 부산 갔다가 지금 울산 가서 지원 유세 파란 옷 입고 지원 유세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처음에 선거판을 짤 때부터 문재인은 개입을 했죠. 뭐냐면은 지금 조국 당이 활기를 치게 만들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내는 그런 제도가 가능했기에 조국이 지금 지역구에는 단 한 명의 후보도 내지 않고 정당 투표만 바라고 이 당을 만들어서 지지율을 올리고 있죠. 열성 지지층. 그리고 특히 문재인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보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의 지지를 조국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판을 이미 문재인이 만들었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은 이재명이 이 과거처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정당 투표를 해서 그냥 차지하는 의석수대로 가져가는 정당 투표 비율대로 그대로 가져가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준연동 형제를 하면은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논란이 많으니까 그것은 준연동 형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문재인을 찾아갔을 때 문재인의 코치를 듣고 준연동 형제로 바로 그 다음날 바꿨습니다. 문재인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재명에게 준연동 형제를 해야지 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좌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했죠. 이석기의 후신인 진보당, 이석기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에게 비례대표 번호를 막 줬고 시민사회단체, 뭐 새진보연합 이런 데 막 나눠줬죠. 그렇게 해야지 다음 대통령 선거할 때 좌파 전체를 다 이렇게 결집을 시켜서 이재명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 코치를 듣고 이재명이 그 다음날 바로 준연동 형제 유지를 선언을 했는데 본인이 다수당의 대표니까 본인이 마음대로 했죠. 자, 그런데 그것의 최대의 수혜자가 조국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근데 조국은 이 당을 만들기 전에 문재인을 3번 찾아갑니다. 마지막에 찾아가서는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 민주당과 다른 당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문재인이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조국 쪽으로 문재인의 사람들이 막 갑니다. 청와대 과학보좌관을 지냈던 문미옥,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박은정, 친문검사들도 그쪽으로 가죠. 황운하도 그때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를 했던 문재인 정부 때 울산경찰청장 출신이죠. 그것도 문재인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도 다 조국 밑으로 다 갑니다. 조국 밑으로 가서 한때는 이 문재인 청와대 당이냐, 조국이 문재인 청와대 당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총선 후에 지금 사실상 친문은 패족이 됐죠. 패족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공천 때 친문이
완전히 이재명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은 그것을 감내하면서 속으로 두고 보자 하면서 지금 세력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조국을 내세워서 세력을 모으게 되면은 이 총선 후에 8월 달에 바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민주당. 그러면은 조국 패 그리고 그 남아있는 이재명 안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공천을 준 뭐 서로 뭐 문재인과 타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고민정을 비롯해서 윤건영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 이 사람들과 조국 세력이 합세를 해서 이 8월달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뺏어가려는 그런 계획을 문재인은 세우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최측근인 임종석이 민주당을 탈당을 하려고 하다가 하룻밤 만에 번복을 했죠. 그것도 아마 문재인과 이렇게 뭔가 교감을 해서 일단 남아있어라. 나중에 당권을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이 오갔기 때문에 남았던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조국을 중심으로 또 조국을 또 부추겨서 당을 만들고 이재명을 속였어. 이제 뭐 속인 건 아니지만 이재명을 잘 설득을 해서 준연동 형제를 이렇게 유지하도록 한 거죠. 자, 그러면 문재인은 이렇게까지 또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당권을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친문의 부활, 패족이나 마찬가지가 됐던 친문의 부활, 이런 것도 있지만 과거 친노가 패족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친노무현. 안희정이 그때 정동영이 대선에서 졌을 때 친노는 이제 패족이 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부활을 했죠. 자, 그것처럼 친문의 부활, 경로는 다르지만은 그것을 지금 꿈꾸고 있다. 그리고 왜 그런 꿈을 꾸느냐? 총선이 끝나면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될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타이스타젯 수사 활기를 띠고 있죠. 전 사위 소환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직 문다혜 씨 부부 태국 이주 이것을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공천을 줬다면 문재인의 뇌물죄가 되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다시 수사 들어갔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지금 문재인 밑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했던 국정원장 했던 이 사람들은 구속되거나 기소되고 문재인 아래에서 딱 멈춰 있는데 총선이 끝나면 대대적인 문재인을 향한 수사가 되죠. 그러면은 본인이 정치권에 자기 세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탄압이야. 그리고 그 현장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쪽에서 그것을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은 봄나들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선 현장에 나타난 것이 자기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 차원에서 선거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